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함캐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9일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녀왔고요. 이제 같이 참석하신 우리 이제 카톡방에 존스 호킨스님, 그 다음에 뭐 부자님, 그 다음에 닥터존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제게 이제 주총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 분, 이렇게 해서 5분 이제 가서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후에 주주와의 간담회에서 여러 질문들이 이제 오고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조금 간략하게나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코오롱생명과 코오롱티슈진 인보사에 관련돼서 저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큰 돈 묶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이제 같이 가셨던 일행분 중에 한 분이 성토하시는 장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뭐 화기애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일단은 회사 측에서 당연히 인지하고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주총 진행 중에 한성수 대표님께서 고개 숙여 또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뭐 제가 이제 그 사업 보고서랑 이런 거 보느라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잠깐 연단에 나오셔가지고 거기 머리 숙여서 사과의 표시를 하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 간담회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한성수 대표님이 이제 오셨는데, 백발에 되게 장난기 많으신, 저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이분이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뒤에 뭔가 이렇게 어둠의 포스가 있다거나 한다는 뭐 그런 거는 저는 하나도 느끼지 못했고, 조금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고 되게 좀 세상을 좀 밝게 보시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다른 회사의 사장님들처럼 뭔가 이렇게 달고 다른,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좀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조금 더 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는 좀, 그러니까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수정 박사님이 계시다면, 그 티슈진에는 김선진 플랫바이오 회장님이 계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분도 이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눈하고 머리 스타일만 보고 이분이 아니신가 이제 해서 좀 공시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제가 그 김민성님하고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퇴임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사 김민성님이 이제 퇴임하셨는데, 이분이 저는 김선진 박사님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티슈진 2020년 3월부터 김선진님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하고 계시다. 이사로 이제 선임하셨죠. CMO 신규 선임 김선진님이시고, 뭐 여러분들에게는 뉴스도 몇 번 따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인보사 관련돼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물질 자체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효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FDA 서로 교신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고, 당국 입장에서 의문점이 드는 것이니 회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 차례 공식적인 서면 미팅을 통해 서로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쳤고, 성공적으로 재개 허가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과 임상 조건을 이제 최적화한 상황인 걸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규로 선임된 김정인 CF님이 이제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최현식
님이 한 건가? 아닌데. 어쨌든 누가 그러니까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와 5분 정도랑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상장 폐지 사유 이제 발생 요거 관련돼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자 우리가 지금 3월 22일 날 상장 폐지 사유, 상장 적격서 실시 심사 대상 결정, 최근 3-4업년도 중 2-4업년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 이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관심 사항이 또 뭐였냐면 회사에 돈이 없다. 임상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또 이제 주요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주주분들 만나서 얘기 나눴지만 항상 이제 각자의 편이 있죠. 나의 입장이 있고 상대방이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맨날 간과하는 건 거래소 입장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거래소라면 티슈진이 상장할 때, 티슈진이 상장할 때, 뭐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찾아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티슈진이 상장할 때, 그냥 상장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투자 설명서라는 곳에 투자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사업에 관한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허위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연골 세포에 TGF 베타를 넣어서 세계 최초로 만든 약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293 세포로 바뀌어서 약이 현재 국내에서는 판매, 생산, 유통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상이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허위 기재한 경우에 상장 폐지 요건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맨날 우리의 입장에서 아니 약이 안전하고 유효한데 왜 이 짓거리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다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얼마나 이슈화가 됐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또 가물가물 하시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국정감사까지 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속개 중이죠. 속개 중.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이거 횡령 배임권의 회계상의 종합적 요건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이 부분 저도 오랜만에 뭐 여기저기가 아니죠. HDS로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을 지나왔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4월 이후에 어느 정도의 공시가 나왔는가 보시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인보사 관련돼서 난리가 났고요. 수출 계약권 관련돼서 난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감사 선임이 안 되고 관리 종목 지정되고 반기 감사 의견 부적정 나오고 난리가 났죠. 이 짓거리를 정말 힘들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지내서 여기까지 왔고 2022년 8월 22년이 아니고 23년이죠. 23년 8월 30일 날에 아마 또 심사를 하죠. 원칙상으로는 1년 더 개선기간이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1월 초 10월 말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돼서 1년 만약에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제 예측으로는 24년, 25년, 2025년 1월 말
정도의 완전히 끝난다. 결과가 난다. 일본어로 하면 시마이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2025년 1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8월 30날에 만약에 결정이 나게 되면 2023년 10월 말에서 11월 초면 결론이 난다. 결론이 나는데 여기서 1년 더 개선 기간 부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년 더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된다면 2024년 10월 말 11월 초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되고, 거기서 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월 초 2월 초 사이에 요 사이 정도에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상장 폐지 사유, 그다음에 상장 적격성 실시 심사 대상 이런 거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8월 30날에 하고 또 기심이 열고 뭐 지랄하고 뭐 해가지고 기간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거 절차에 관련돼서 정확히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시간이 밀려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이 상장 적격서 실시 심사 관련돼서는 횡령 배임건 저도 이제 너무 가물가물해요. 이제 몇 년 한 3년 됐잖아. 그러니까 가물가물한데 이게 아마 스톡옵션 받고 했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 걸로, 금액은 한 27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로 상장 폐지 되긴, 요거를 오늘 조금 더 물어봤어야 했는 게 아닌가를 지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건 정리하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일정 관련된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속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뭐 명쾌한 답변은 사실 없죠. 암만 주주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기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사 측에서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돼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2020년 11월 개선기간 종료 후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개선기간에 대한 이행 내역을 심의했고 상장 폐지를 의결하여 당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이의 절차를 통해 코스닥 시장위원회로부터 21년 12월까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당사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장 적격성 심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항이라는 거죠. 아까 메모장에서 봤던 이 첫 번째 사항인데, 자, 이에 당사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개선 기간에 임상 환자 투약 개시, 임상 환자 투약을 했죠. 파트너십 계약 체결,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적응증 확장 연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영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딱 봐도 임상 환자 투약 개시했고요.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했죠. 적응증 확장. 이거는 고관절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뭐 안 했죠? 요거 안 했어요.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회사가 왜 거래소에서 속개를 내렸는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음에도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요 부분 관련된 게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요.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이 중에 한 건이 올해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한 건을 최대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뭐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성수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이에 대해 이제 주주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회사는 거래 재개가 첫 번째 목표가 아니냐.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 뭐 뒤에서 뭐 언제 거래가 되게 되든 관심 없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우리 한성수 대표님과 사회 이사님이 그건 절대 아니다. 특히 한성수 대표님이 거래 재개가 내가 대표로서, 내가 사장으로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주요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트너십 계약에 또 조금 매진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뭐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횡령 배임 관련된 부분.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또 22년 31일까지 또 개선기간 부여받았는데 요 부분도 첫 번째 문제가 잘 끝난다 그러면 이제 뭐 회계 감사라든가 뭐 내부 규제 관련된 내부 통제 관련된 부분도 다 정비했기 때문에 설마 5천억 시가총액 5천억짜리 종목을 20몇 억 배임했다고 횡령했다고 그게 아무리 진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재개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고 이게 기관 관련 그 실질적인 기관 관련된 부분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자선 자기자본 이제 50% 이상 적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21년도에 이제 그 무형자산이 59억이 잡혔고 20년도에는 2.7억이 잡혔는데 17년도에는 223억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새로 선임된 CFO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아는데 이제 올해부터 인보사 3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3상 비용이 이제 자산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 폭이 좀 줄어드는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고 자산이 이제 자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적자 폭이 낮아질 수 있고 자본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주주들이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유상증자를 통한 방법이다. 근데 지금 그러면 뭐 주주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냐? 뭐 했을 때 주주에게 유상증자가 실제로 가능한지, 왜냐면 이제 거래 재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이제 결정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3자 배정을 이제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아마 가장 이제 좀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아니면 그 코롱생명과학에서 했던 전환사채 같은 CB 발행 같은 것도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사는 자본 확충을 위해 이제 노력할 거라고 했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에 돈이 있냐 없냐 이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되는 거고 이것들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대부분 거래 재개되는 데에 좀 필수적인 요건이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더 투자해서 이 임상을 끝끝내 가져가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돈을 이제 그 임상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는 거고 임상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는 거는 자기 자본을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장 폐지 사유에서 봤던 뭐 적응증 확대, 그 다음에 임상 투여, 그다음에 파트너십 계약 체결, 이런 부분들이 다 거래 재개를 위한 것들이고,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지 않겠느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봤다시피 우리가 이제 코롱티 시즌이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유상증자를 이제 했는데 그 유상증자에 누가 참여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돈 그렇게 넣으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이중렬 회장님께서 넣으셨는데, 그분이 이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매몰 비용이 있어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발 빠져 나올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약간 뭐 희망적인 내용인 거고, 이거 뭐 돈이 확충이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사 측에서 할 거라고 믿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뭐 이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우리 이제 김선진 우리 이제 CMO 이사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봤어요. 특수한 신약 개발 상황. 이게 뭐냐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었던, 한국식약처죠. 그러니까 한국식약처에서 허가가 되었던 것이 취소되었는데 미국 식약처에서 3상 진행 중인 이상한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맨날 막 얘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회사에서 100% 된다고 이야기 못하죠. 왜냐면 아무리 그거 뭐지? 100% 진짜 100%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언제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선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미국은 효용성에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다. 임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위험한 거는 무조건 하지 않는다. 임상 3상이 그래서 미국 FDA에서 보는 건 약의 안전성이 일단 첫 번째, 독성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약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임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임상을 허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식약처도 똑같은 기준으로 임상을 허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가 돼서 3상을 했고, 허가가 됐다는 얘기는 유효성이 있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안정성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가 내렸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 식약처에서 이 유효성을 부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허가된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본인도 이제 이런 특이한 사항은 처음 겪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가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신기한 상황이 다른 제약 신약 저기 하는 데랑은 조금 좀 다른 상황이다라는 부분, 그 부분 관련돼서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드 관련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미국 FDA랑 어떤 걸 디모드로 할 것이냐에 관련돼서 2016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라면 디모드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주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들은 얘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MRI로 평가하는 연고 이 부분이 이제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부분 관련된 걸로 아마 이 부분 관련된 거랑 이제 워맥이랑 뭐 이런 거 활동성 그다음에 뭐 아픈 정도 계산하는 거 그거 관련된 거 지표를 이제 몇 개 정해 가지고 디모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디모드가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FDA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는 식의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평은 뭐냐면 총평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암만 말로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런 거예요. 2022년 1월 6일 날 코오롱이 기업 가치 300조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 회사입니다. 코오롱은 되게 보수적인 회사여가지고 가끔은 진짜 너무 뿔딱기가 막 나는데 이 친구들 지금 시가총액 다 합쳐도 인더가 2조고 요거 3조, 4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것도 1월 달이면 주가 제일 좋을 때야. 그러니까 지금 2조 한 몇천억 할 거예요, 아마. 반토막 났거나, 반토막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얘네가 28년도에 300조, 기업가치 300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전략이 신약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비즈니스 워치라는 뉴스에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신약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신약이에요. 그럼 뭐야? 회사에서 티슈진 안 버린다는 거죠. 이게 물론 여기 보면은 코오롱 그룹 관계자는 3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자는 기대, 희망, 의지를 담은 상징적 표현이라 그랬는데 이 상징적 표현의 첫 번째 전략이 신약이기 때문에 코오롱 그룹에서 돈이 없으면 예전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린날이라는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300억 빌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결과물 본다. 임보사가 미국에서 임상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 그러니까 친약으로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끝을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좀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맞을런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한성수 대표님이 이게 언제야? 22년 1월 18일 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부분 제가 물어봤는데 오늘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이겁니다. 근본적인 치료제 디모드로 품목 허가를 취득하면 미국에서만 연간 4조에서 5조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다. 뭐가? 임보사가. 디모드가 아니면 3조에서 3조 5천억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 뉴스는 안 찾아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3조에서 3조 5천억. 이거 2017년도, 18년도 요때 시장조사 한 거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뉴스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거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와서 정리하면서 뉴스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 기업 가치 300조를 이루겠다고 글로벌 뭐 언론사에 엄청난 꿈을 이야기한 회사가 그 첫 번째 전략으로 가지고 있는 코롱 티슈진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돈이 없는 걸로 임상을 못한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십 계약 지금 하나 요거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든 하지 않겠냐. 그래서 속계를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여기 해놨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면 대충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뭐 기심이 하고 또 뭐 거래소에서 또 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또 난리 부르스 치고 하면은 이게 좀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제가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또 뭐 한다고 그러고 뭐 기심이든 뭐 거래소 회의위원회든 그거 뭐 일주일 연기하고 그러면 계속 뒤로 밀리는 거니까 어쨌든 8월 31일 이후에는 우리가 그때는 대충이라도 뭐 나오지 않겠느냐 결과가 그렇게 보고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입장은 별로 약에 문제가 없고 미국 임상도 진행됐는데 왜 거래 재개가 안 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 폐지 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항이고 2019년도에 엄청난 이슈였기 때문에 쉽게 뭔가 결정해서 그 책임을 모두 거래소가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모든 게 조금이라도 명확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풀어주지 않을 건데 제가 코생 주총에서도 얘기했고 했던 부분이지만 글로벌 빅파마 혹은 어느 나라에서 인보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곳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준다면 거래소와 그 다음에 여론, 시장도 좀 변경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스브스의 조동찬을 꼭 응징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사장님한테 남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진짜로 한번 스브스 개박살을 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거기로 갔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의 흐름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게 막 또 생각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후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별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정황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찐남 K였습니다.